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좀 저걸 해놓고 그래요. 예, 오늘 용토사 114기입니다. 용토사가 무슨 뜻이냐면 용산 초음파 사람 모임인데 이 용토사가 왜 이름 붙였냐면 제가 10년 전이죠. 2015년일 겁니다. 그때 이제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입현하셔서 우리 딸이 살던 아파트 거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초사를 이름 붙였습니다. 그 후에 서울역 뒤쪽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음파를 배우기 시작했는 거는 우리가 물론 레지던트 할 때 뭐 의과대학 때 초음파 보지도 못했고 레지던트를 내가 경북이대 1972년에 경북이대 들어갔습니다. 7, 8년에 졸업하고 경북이대에서 내과 레지던트 마치고 그 다음에 군대를 마산통합병원에 군의관으로 83년에서 82년 3년간 군의관 마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2년간 봉직이 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면 그 당시에 내가 내과 마지막 4년이고 우리 한 해 밑에가 내과 3년제 4년제 3년제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는데 그때 3년제가 우리 4년보다 2배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3배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취업이 약간 힘들었어요. 그래서 취업을 어디 했냐면 서울의 상도동에 있는 병원에 정형외과 병원에 거기에 제가 취업을 해가 2년간 재밌게 지냈습니다. 상도동 제일병원에 있죠. 지금은 경희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장성백이 상거리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때 이제 그 병원에 그 외과 선생님이 경북이대 나오시고 한양대학에서 외과 트레이닝 하신 분인데 초음파를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초음파 조그마한 일제 포터블 초음파 있어가 간이나 이런 건 잘 안 되고 담낭은 볼 수 있는 기계였거든요. 그래서 집에 환자가 오면 내보고 전화하는 거래. 김과장 내 방에 와요. 그 가면 이제 초음파를 하는 걸 보여주는 거래. 그거 신기해요. 막 하면은 막 비가 줄줄줄 오는 옛날 그런 화면이 그래도 집이 스토리라든지 이런 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그 선생님 초음파 좀 가르쳐 주세요. 걱정하지 마. 좀 기다려라. 근데 2년간 한 번도 내가 프로그램 안 주고 그 대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래 그 하면서도 본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나중에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개업을 하게 된 것은 그 병원에 88년에 2년간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 대구시에서 공무원 했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다가 노태우 대통령으로 바뀐 시대거든요.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도 우리 아버님이 지방이 조금 높았으니까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들도 사표 내고 이제 물갈이를 하였잖아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명예퇴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연락이 왔어요. 아들아 내가 명예퇴직하게 되는데 빨리 대구 와서 개업해야 돼가 갑자기 이제 88년도에 4월에 대구에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88년에 개업을 했는데 그 자리가 그랬냐면 대구 수성구에 있는데 조금 뒤쪽에 약간 못 사는 동네였어요. 인구는 많고 저소득 척이었거든요. 개업을 했는데 개업이 좀 잘 됐어요. 그 이제 병원도 별로 없고 인구 밀집 지대였거든요. 그래서 개업을 해가 88년에 개업했는데 95년에 우리 범어내거리 대경 영상의학으로 지금도 있는데 엄청 큰 영상의학과입니다. 의사도 굉장히 많아요. 영상이. 그 병원의 원장 2분이 이제 개업하셨는데 이제 주위에 병원에 다니면서 판촉을 했어요. 우리 병원에 있다가 병원 좀 많은데 환자가 바글바글 막 뛰는 거예요. 놀래가 형님 여기 환자 되게 많네요. 환자 많네요.
보더니 그래 뭐 여기 우리 병원에 암 환자도 많이 오고 그렇다. 그 당시에는 검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내보고 형님 초음파를 배우시자 그래. 그게 갑자기 옛날에 초음파 보던 그 생각이 나가. 그래 안 그래도 좀 한 기억에 이제 88년에 95년 7년쯤 됐잖아요. 좀 지겹졌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는 게 봐야 위내시경 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보고 초음파가 그러면 초음파 기계를 뭐를 사면 되느냐? 메디슨의 소노 에이스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노 에이스를 샀어요. 기계를 이제 메디슨 기계 사가지고 기계 판매하는 이제 메디슨 사는 거 우리 병원에 왔네. 기계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대경 영상 원장님이 와가 내 후배거든요. 경북대 나오고 그 대구의 계명대병원에서 영상의학 하는데 잘해. 초음파도 잘하고 CT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잠시 와가 한 20분 정도 스캔하는 걸 가르쳐주고 한 5일 오늘은 뭐라 하느냐면 형님 이제 잘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잘 안 되죠. 뭐 5일 잠시 와가지고 가르쳐줬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환자가 오면 초음파만 모르면 무조건 CT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음파도 비보험이고 CT도 비보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보내주면 초음파는 무료로 해주고 CT만 비보험이고 그래도 자기는 엄청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퇴근하면 이제 다행히 내가 있는 기업엔대하고 영상의학과하고 내가 살던 아파트하고 이렇게 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찍 마치니까 거기 영상의학 가면 오늘 했는 초음파하고 CT 사진을 부박스에 쫙 걸고 그다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CT 영상의 슬라이스가 요즘처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CT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영상이 이제 필름이 엑스레이 필름에다 CT 사진을 박아가지고 한 석 장쯤 되거든요. 그게 얼마 안 되는 시절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초음파 사진하고 CT 사진하고 설명해 주는 거래.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배우니까 눌러주세요. 어서오세요. 아유, 어서오세요. 항공찬 선생님, 여기 앉아. 슬리퍼 신으시고. 항공찬 선생님, 우리 영남인상 초음파 연구회 항공찬 선생님들, 산부인과 선생님들, 초음파 정말 잘하시거든요. 여기 자리가, 여기 있자. 여기 계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배웠어요. 배우니까 좀 뭐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늘 이런 말 많이 해요. 초음파 공부에는 얼마 기초를 닦는데 얼마 걸리냐? 6개월이 걸린다. 옛말에 서당계 풍을 얻는데 3년 걸리잖아요. 초음파를 기초를 아는데 6개월 걸려요. 6개월도 그냥 놀면서 6개월 해가 안 되고 열심히 해가 6개월 걸린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초가 쌓인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용서사 오셨는데 초음파가 어려운 게 뭐냐면 초음파는 다른 검사하고 달리해가지고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스캔법이 어렵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초음파는 다른 검사하고 달리 CT나 MRI는 기사가 찍은 걸 이제 판독하는 선생님이 나중에 봐도 되잖아요. 요새는 뭐 CT나 MR 같은 팍스 다 되니까 뭐 병원에 없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판독을 할 수가 있죠. 그 정해진 룰에 따라 하는데 초음파는 검사하는 사람이 병을 찾아가면서 영상을 찍고 판독을 해야 되니까 완전히 그 영상을 찍는 거와 판독하고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스캔을 잘못하면 병이 없는 걸 또 있는 걸 놓칠 수 있고 없는 걸 병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참 초음파가 어려운 겁니다. 스캔법이. 두 번째 어려운 것은 영상의 판독이죠.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판독을 하고 병을 찾기 두 가지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주간 8차례 하는 것은 스캔법을 배우는 실제 배우는 거고 오늘은 뭘 배우느냐 하면 판독을 배우는 겁니다. 잠깐 드릴게요. 책받침 드릴게요. 마침 책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책받침 여기. 자, 책받침. 책받침 저쪽에 뒤에도 주시고 종이도 여기 있으니까 종이가 있네요. 위에 뜯어가지고. 책받침에다 종이 뜯어가 보세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같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상의 판독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판독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검사해 보시면 초음파해 보면 이 영상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걸 모르면 책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음파의 원리하고 초음파 영상의 판독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교회 나가시는 분 있습니까? 저희 기독교, 천주교 없어요. 한 분이 교회입니까? 성당? 천주교였어요. 천주교시거나 우리 집에는 딸이 셋이 있는데 첫째, 둘째 딸은 천주교 다니는데 별로 열심히 안 되게 셋째 딸은 절에는 우리 이제 최영이 이제 좀 가톨릭 신자고 최영이의 딸이 또 경북이대 소아과 전문의 땄는데 저 수녀님이 되셔가지고 로마 갔다 오시고 지금은 이제 포항에 성모병원에 소아과 가자고 있어요. 의사인데 수녀님인데 소아과 전문이거든요. 근데 첫째, 둘째 딸은 가톨릭을 그걸 했는데 셋째 보고 야 가톨릭이 성당에 다녀가 저는 성당이 기미가 안 맞아요. 절에 갈 거니까 조개사도 댕기고 절에도 한번 템플스테이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거 잘 됐다. 첫째 딸, 둘째 딸 가톨릭이고 셋째는 불교니까 하나님이랑 부처님이랑 양군데 보험을 들었다. 그건 뭐 농담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음파에는 원리가 상계명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오늘 강의를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에 상계명이 있는데 이걸 큰 소리로 한번 따라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큰 소리로 읽는다. 남이 없을 때.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음파 상계명 큰 소리. 초음파 상계명. 역시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 초음파 에코는 초음파 에코는 반사에 비례한다. 반사에 비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 고에코, 저에코, 아이소에코, 등에코, 무에코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물질이 딱딱하다, 소프트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초음파가 프로브에서 나와서 물질의 부딪히가 많이 반사대가 많이 들어오면 고에코고 하나도 안 들어오면 무에코입니다. 어떤 결절이 주위하고 똑같이 되면 그거는 아이소에코가 되는 거죠. 주위보다 적게 들어오면 저에코죠. 그 결국은 물질이 딱딱하다 소프트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물질이 부딪히가 반사를 많이 하면 고에코, 반사를 적게 하면 저에코, 어떤 결절이 주위가 똑같으면 아이소에코 그렇게 됩니다. 하나도 반사하는 무에코. 그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 반사는 강한 반사체이거나 조금 더 소리 크게 해야 돼. 너무 작아요. 내부의 음양 계면차가 클 때 반사가 많이 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도대체 반사는 어떨 때 반사가 많이 되냐. 물질 자체가 강한 반사일 때는
반사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공기라든지 석회와 같이 이런 물질은 반사를 자체가 물질 자체가 반사체 강한 반사체니까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어떤 물질 A 물질, B 물질이 섞여 있을 때 A 물질하고 B 물질이 각각의 물질은 초음파의 전달 속도가 있거든요. 그 A 물질은 초음파가 빨리 통과되고 어떤 물질은 천천히 가면 그걸 음향 임피던스를 하거든요. 그게 두 물질이 딱 경계가 딱 돼 있는데 이 물질 A 물질과 B 물질이 초음파 전달 속도의 차이가 크면 그 경계면에서 반사를 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안 돼. 공부를 할 때 월가대학 공부할 때 모를 때는 무조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외워야 되죠. 그렇죠? 예, 외워야 됩니다. 외우고 시험 치고 다 잊어먹고 그래야 돼요. 무조건 해. 그렇게 물질의 초음파의 전달 속도가 차이가 날 때 그 경계면에서 반사를 많이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 모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셋. 초음파 에코는 상대적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과대학에 들어올 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죠. 근데 의과대학 들어오고 난 뒤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는 교수한테 너는 왜 머리가 나쁘냐고. 의과대학 성적은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지 않나요? 1등부터 180등이 등 180등 등수를 다 매기잖아요. 의과대학은 절대평가가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나중에 졸업해 가를 정할 때 가를 좋은 가를 가려고 하면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의과대학 나올 때 78년에 가장 인기 있는 과가 뭐냐면 산부인과였어요. 그 다음에 일반외과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고, 그 다음에 소아과를. 인기가 없었는 과는 피부과예요. 그 당시에는 피부 미용하는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피부과는 무좀석진, 레프로시 이런 환자들 보는 거든. 그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피부과 많이 가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결국은 성적하고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산부인과로 서로 가려고 막 치열히 여기 산부인과 있지만 우리 동교 공부 잘하는 사람 1등 등수 상위과는 산부인과 가려고 서로 막 굉장히 치열했어요. 안 믿어지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산전검사가 보험이 안 됐고 그 다음에는 낙태가 많았거든요. 낙태가 보험 많이 됐고 세 번째는 태아감비 돈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를 알아야 오늘 공부에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나중에 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음파 에코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물질이 고에코로 되는 것은 물질 자체가 상대적으로 그 반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석회화입니다. 칼시피케이션이죠. 칼시피케이션이 석회화되면 초음파 빔이 딱 부딪혀가 대부분 반사되고 일부는 안으로 들어가 흡수되면서 뒤에는 그림자를 만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석회화는 강한 반사체이기 때문에 고에코가 나오는 겁니다. 강에코를 하죠. 섀도를 동반. 그러면 우리가 섀도를 동반을 하면 초음파의 그 석회화가 3mm 이상 돼야 됩니다. 3mm보다 작은 석회화는 섀도를 그림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섀도를 안 만들어요. 두 번째는 이것도 어려워집니다. 공기입니다. 공기가 강한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공기는 작은 공기일 때는 점으로 생긴 고에코고 공기가 조금 더 많으면 선상 고에코로 나오고 공기가 더 많으면 밴드 형태로 고에코가 나오면서 뒤에 더티한 섀도를 만듭니다. 더티. 우리 대상포진하는 말이 있잖아요. 헤르페스 조스타니까. 그렇죠? 헤르페스 조스타 하는 거는 대상이 뭐냐 하면 밴드 형식으로 물집이 밴드처럼 이렇게 쭉쭉 줄을 따라가 나온다고 대상포진 하잖아요. 그렇죠? 한자를 보면 그래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기방울이 있는데 공기방울 안에 액체가 있으면
요 안에 액체가 있으면 초음파 빔이 공기방울 안에 액체에서 초음파가 리버브레이션 왔다 갔다 초음파 빔이 왔다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선상으로 링다운 아티팩트가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공기라 하는 걸 증거거든요. 난 오늘 초음파에 보면 알지만 초음파에 대해 보면 렁에는 알베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알베올라 안에 공기가 있고 공기 안에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초음파 빔에서 렁에서 링다운 아티팩트가 나옵니다. 폐 초음파 하는 거 알죠? 명초음파. 폐를 초음파로 보잖아요. 응급의학과에서 많이 봐요. 뭐냐면 환자가 왔을 때 이렇게 숨이 차는 환자가 이게 뉴모니아인지 emphysema인지 이걸 렁에 갖다 대 보면 만약에 뉴모니아나 하트 페일리어 되면 액체가 렁이 알베올라에 액체가 공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링다운 아티팩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B라인이라고 하죠. 만약에 emphysema라든지 뉴모소락스나 같은 거 공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런 링다운 아티팩트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펠리냐, 이거냐, 뉴모니아냐, emphysema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폐를 초음파로 해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모를 대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공기가 스토막이나 콜론에 확 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큰 고에코 나오고 복백하고 이 스토막이나 콜론하고 초음파빔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공기는 위치하고 양에 따라서 다양한 에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방이죠. 우리가 지방이 고에코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방은 왜 고에코로 보이냐? 지방과는 고에코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방은 모두 다 고에코냐? 아니에요. 가령 서브큐타니어스 팩터, 피하 지방이 있을 때는 피하 지방에서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근데 패티 리버는 고에코로 보이거든요. 그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패티 리버에서 지방을 보면 간세포 안에 무수한 팻이 사이토플라즘 안에 팻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팻하고 주위에 간실질을 하고는 음양계면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세포질 안에 팻이 있는데 요 팻 드롭블했다고 요 세포질하고는 요 팻하고 요 세포질하고는 음양계면 차이가 생겨요. 요 속도하고 요 속도인데 팻은 음양이 통과 속도가 느려요. 요거는 빠르거든요. 그러면 두 팻하고 간실절 사이는 무코스 인터페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초음파빔의 음양계면차죠. 그럼 초음파빔이 여기에 딱 와가지고 이 두 개의 그 음양 인터페이스 차이에서 초음파가 산란을 일으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음파는 보면 이 초음파의 폭이 있지 않나요? 어떤 물질이 부딪힐 때 초음파의 폭보다 그 물질이 작으면 크기가 작으면 산란을 일으키고 초음파의 폭보다 물질이 크면 반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아주 팻이 작기 때문에 팻드롭블에서 산란파가 무수한 산란파가 일으키면서 이 산란파가 주위에 몇 개의 물질하고 합쳐져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의 지방간에서 점 하나는 하나의 팻이 아니고 무수한 팻의 산란파가 합쳐져가 돌아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연애 결혼하고 중매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중매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잘해야 되지 않나요? 거짓말 잘해야죠. 그래가 상대를 홀딱 속여야 결혼이 성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옛날 노래 중에 인천 앞바다가 콜라라도 사이다라도 크프가 없으면 못 먹는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무수한 산란파가 생겨도 4개의 물질이 없으면 산란파가 합쳐져가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하 지방은 왜 저역으로 보이냐? 지방이 부딪혀가 코스 인터페이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only 패스를 되면 초음파 빔이 패시 부딪혀도 주위에 다른 이물질이 없으니까 코스 인터페이스 안 생기는. 그게 저역으로 돼요. 만약에 피하 지방에다 물을 집어였거나 피하 지방에다가 뭐 염증세포가 들어가거나 피하 지방에 암세포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물질에 들어가면 그 이물질하고 피하 지방 사이에 코스 인터페이스 생계가 고역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안 되겠는데 가령 어펜디사이트가 생기면 충수염이 생기면 충수가 빵빵하게 늘어나면서 염증에서 충수 주위에 메조 아펜딕스 주위에 있는 조직에 염증세포가 침면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중수 주위에 있는 조직의 폐하고 염증세포 사이는 뭐가 생깁니까? 코스 인터페이스 생계가 충수 주위에 고역으로 되는 거예요. 가령 암이 콜론 캔서가 생기는데 콜론 캔서가 암세포가 주위에 메센터에 침면이 되면 주위 메센터를 폐하고 암세포 사이에는 코스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고역으로 보이는 이걸 모멘탈 케이크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마지막에 이해가 모를 때 그냥 애우쓰기 제일 좋아요. 너무 자꾸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애우고 넘어가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꾸 불신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겁니다. 콜로이드입니다. 우리 갑상선을 보시면 갑상선이 초음파를 보시면 갑상선 실질은 고역하고 머슬은 저역하고 보는 칼시피케이션이니까 강한 고역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갑상선이 왜 고역으로 보이냐면 갑상선은 폴리큘라 앱세리움이 있고 안에 콜로이드가 꽉 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초음파빔이 폴리큘라 앱세리움과 콜로이드 사이에 음양 계면이 엄청 크게 돼가 반사를 많이 하고 또 콜로이드 자체도 반사체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이 고역으로 보이죠. 근데 갑상선 암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갑상선의 대표적인 유도암이죠. 유도암 생기면 유도암이란 말은 어서 오세요. 나 가운 데 있어. 놔두고 간 줄 알고 마시러 그래. 아이고. 우리 둘째 딸. 둘째 딸. 둘째 키도 크고 손녀가 또 있거든요. 딸 셋인데 둘째가 키가 크고 결혼했어요. 결혼해가 손녀인데 결혼은 이제 수의사하고 그러니까 남양주에 개업하고 있는데 기업이 잘 돼. 요새 수의사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시죠? 서울대학에 합격한 애가 수의대로 보면 갑부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추가 입학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까? 서울대 없지 않나? 사상 처음으로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한 애가 수의대로 보면 갑부해가지고 한 사람이 다시 추가가 합격됐어요. 수의사 인기가 좋아요 요새. 동물이 사람보다 진료가 훨씬 더 비싸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갑상선 유도암이 생기면 갑상선에 여기 유두와 무에디움 파이브로바스큘라 번들이 있고 주위에 세포가 꽉 밀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암이 생기면 나중에 설명하는데 이 암은 대부분 저역으로 많이 보여요. 왜 저역으로 보면 균질한 세포가 밀집되면 초음파가 잘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저역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암이 생기가 주위로 파먹어 들어가고 침륜을 하게 되면 여기가 저역으로 보여요. 암은. 그 다음에 앞상선 유도하면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포들이 떨어져다가 세포의 뉴클레우스 주위에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이 생기거든요. 거기 칼시피케이션에 초음파 빔이 부딪혀 가지고 돌아오니까 점상 고역거든요. 칼시피케이션이 3mm, 1m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섀도우를 만들지 않죠.
그 다음에 암이 주위로 침면하니까 주위로 침면하면 캡슐을 가진 암은 종계는 경계가 명료한데 캡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경계가 일레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암은 자라는 방법이 팽창성 발육이 있고 침면성 발육이 있잖아요. 팽창성 발육하는 놈은 일반적으로 경계가 명료한 캡슐을 가지고 명료한데 막 파먹어 들어가는 암은 왜 돼요? 경계가 불규칙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이제 선생님의 이해를 믿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믿잖아요. 그 다음에는 파이브러스 티슈입니다. 섬유 결합 조직이죠. 우리가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면 파이브러스 티슈가 많이 생기는데 파이브러스 티슈가 많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고액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크로닉 헤파타이티스나 리버 시로시스 때는 간 실제 에코 오이 되죠. 고액으로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고액으로 되느냐? 이 파이브러 티슈가 생기면 파이브러 티슈하고 정상 간 실제 사이는 음양 계면체가 생겨요. 그래서 고액거든요. 종계가 있는데 종계가 파이브러 티슈가 많고 세포 성분이 적은 데는 고액호가 생기고 세포 성분이 많고 파이브러스 티슈가 적으면 저액호로 보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 질환 중에서 종교 중에 가장 진단이 어려운 게 콜란지오시거든요.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시.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시에서 페리페랄 콜란지오시에는 일반적으로 암세포가 적고 파이브러스 티슈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액호로 나오는데 우리가 하일라 콜란지오시에나 엑스트라헤파틱 콜란지오시에는 파이브러스 티슈가 적고 세포가 많기 때문에 저에코로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이소에코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이브러 티슈 많은 조직은 고에코가 되는데 파이브러 티슈 적고 세포가 많을 때는 저에코로 된다. 이해 잘 안 되죠? 나중에 이해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와, 엑셀런트합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대부분이 여기 하면 강의하면 뭐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이해 잘 된다. 정말 믿음이 독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페리페랄 콜란지오시는 파이브러 티슈 많고 세포 성분이 적은 거는 고액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판크레아스 캔서. 판크레아스 캔서에 제일 많은 판크레아스 캔서가 덕트에 생기는 판크레아스 덕털 아데노칼시노마잖아요. 판크레아스 덕털 아데노칼시노마는 이제 파이브러 티슈가 많기 때문에 고액호로 보여야 될 건데, 판크레아스 캔서 보면 덕털 저액호로 보이거든요. 왜 저액호는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크레아스 캔서가 생길 때는 대부분 다 뭐냐면 그 판크레아스가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가 되거나 또는 판크레아스가 올드에이지 때문에 그 폐시 어큐뮬레이션 되가 판크레아스 고액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크레아스 캔서보다 주위가 더 고액호인 거예요.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아주 명덕 외고 나오신 분도 있고 근데 공부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성적을 100등을 180명 중에 100등을 90등을 받았어. 딱 중간이죠. 그 성적을 딱 가오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 같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 90등을 했냐. 세 자리 숫자 안 했는 것보다 기특하다고 오늘 저녁에 갈비도 먹고 술도 마시죠. 근데 보통 잘 모르는 아버지는 뭐라 하겠어요. 야 이놈 새끼 너 도대체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더니 대학 가서 어떻게 농땡이를 쳐가 90등을 되냐. 큰 벌전 하시잖아요.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하지 않나요? 공부 잘하는 인간 스캐너하고 붙으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90등도 엄청 잘했는 거예요. 잘했는 건데 부모님은 1도 이해를 못 하시거든. 내가 더만
아이고 진짜 수고했다고 등을 두드려 줄 건데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 부모님 성적 가고 뭐큰 벌 나지 않나요? 안 그랬어요? 아버님 어사합니까? 아니요. 아닌데도 이해해 주세요. 보통 이해 안 하죠. 당연히 한 5등 이내 들어가야 이해를 하지. 그거는 불가능하죠. 180인데 5등 가면 이거는 타고난 좀 뭐랄까 그런 인간의 이해는 그렇게 못하죠. 시험꾼이거나.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 캔서는 제커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위가 워낙 고액화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음파 원칙에 주위가 고액화면 고액화도 제액화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제 이해가 조금 됐죠. 그러나 계속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액화는 어떤 경우에 고액화는 그건 다시 서머라이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무액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헤파틱 시스트가 있는데 헤파틱 시스트는 간에 어디서 생겼습니까? 간 조직 중에 헤파틱 시스트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바일락트에 생기지 않나요? 우리 몸은 오래된 세포는 앞토시스 죽여버리고 자꾸 새로운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일닥트가 쭉 해서 있는데 오래된 바일닥트 수도관은 왜 되죠? 하수관은 없애고 새로 또 간을 매설해야 되잖아요. 그 바일닥트가 만들다 보면 바일닥트가 메인 바일닥트 연결이 못 돼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 되면 그 바일닥트가 세포들이 정식하면 헤파틱 시스트가 되는 거죠. 그 안에 물이 고이게 되는 거죠. 시러스 플루이드가. 그러면 헤파틱 시스트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헤파틱 바일닥트 시스트가 되는 거죠. 리날 시스트도 마찬가지로 리날 튜블이 딜라테이션 돼가지고 시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날 튜블라 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우리 몸의 세포는 오래된 세포는 계속 없애고 새 세포를 자꾸 만들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단 안 되는 게 브레인 세포죠. 한번 생기면 죽을 때까지 끝이래. 제일 빨리 생산되는 거는 소화관 에피셀리움이죠. 그거는 뭐 끊임없이 빨리 탈락되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헤파틱 시스트를 설명하면 헤파틱 시스트는 두 가지 있죠. 트루 시스트, 슈도 시스트. 그렇죠? 트루 시스트는 시스트의 에피셀리움으로 라인이 되면 트루 시스트. 에피셀리움 라인이 안 되고 커넥티브 티슈나 이런 거로 라인 되면 슈도 시스트. 그렇죠? 그럼 가짜 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시스트는 시스트인데 안에 에피셀리움으로 라인 되면 트루 시스트죠. 대표적인 우리 슈도 시스트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내과시죠? 네. 대표적인 우리가 슈도 시스트 뭐죠? 우리 늘 옹시간이 많이 듣는 거. 판크레아스 슈도 시스트잖아요. 그렇죠? 판크레아타이트가 생기면 판크레아 주스가 막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면 이거는 유독 물질 아닙니까? 물질이 이 장을 나오면 이건 뭐 우리 몸의 대비상이죠. 그러면 메센테르가 이걸 덮어줘 가지고 여기 이제 안 퍼지도록 해가 여기 시스트가 되는 게 슈도지. 나중에 없어지는 데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운이 나쁘면 저 판크레아 닥터하고 시스트하고 연결이 돼가 계속해서 판크레아 주스가 가면 슈도 시스트 계속 남아 있죠.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생기죠. 그 가리가 생각나겠습니다. 부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전국에서 물이 제일 나쁜 도시가 어디냐? 부산이거든요. 모르셨어요? 모르신 게 행복하다. 자, 부산은 사람 어디서 물을 먹느냐? 물건 저수지에서 우리 한 번씩 페놀 냄새 나요. 그렇죠. 지금은 KTX가 삥 둘러가는데 옛날에 새마을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부산역 가기 전에 물금이라 하는데 지나가요. 거기가 물을 이제 낙동강 물을 받아가 부산사에 먹는 물인데 여름에 갈수기가 되면 그게 뭐 오만 찌끄레기 하고 뭐 위에 녹조가 한급 있어요.
그걸 이제 펜스로 제가 그걸 이제 걸러가지고 그 물을 이제 부산 사람이 먹는 거예요. 우리 대구 사람이 하수도 물 막 버린 거 전부 다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대구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대구 친구들이나 서울로 이사 가면 뭐라 하냐, 야 서울 가더니 피부도 좋아지고 얼굴도 깨끗해지는데 역시 대구 물보다 서울 물이 좋은갑다. 맞거든. 서울 물이 제일 좋거든. 우리나라 저 위에 어딥니까? 그 거수 물을 가져오지 않네. 그래서 아주 깨끗한 물을 먹고 있지 않네. 서울 사람. 그래서 서울 사람 정수기 필요 없어요. 부산 사람은 정수기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부산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 물이 나쁘다. 물이 나빠요. 선생님도 부산에 계셨잖아요. 옛날에 부산 물 안 좋아요. 물 안 좋아. 정수기 필요해.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제 시스가 생겼는데 초음파에서는 이 물은 초음파 비입이 잘 통하고 반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에코로 나와요. 그 다음에 뒤쪽에 시스는 뒤에 후방 음량 증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하얗게 보여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초음파는 세팅을 왜 되냐면 그대로 뒤에 오는 초음파일수록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면 왜 되냐면 위에는 하얗게 되고 밑에는 새까맣게 되잖아요. 쉽게 하면 달리기 해가지고 1등 오는 사람하고 2등 사고 2등에도 1등만 하고 똑같이 대로 가산점을 줘가 1등부터 꼴찌까지 똑같이 만들 뿐이에요. 그래야만이 깊은 디프 사이트에 있는 변변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초음파빔이 시스터를 통하면서 감시가 안 되고 초음파빔이 통과하니까 여기에서 뒤에 갖는 부분에 가산점을 받으니까 하얗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의과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1등이 60점이고 꼴찌가 40점을 받았어요. 그래 되면 추가 40점을 뜨면 1등이 100점, 꼴찌가 80점. 저는 제시했지 다 통과되지 않나요? 문제는 불행한 일이 가끔 생겨요. 1등이 90점 받고 꼴찌가 40점 받으면 10점 가산이 되고 1등이 100점, 꼴찌가 50점 되면 한 4분의 1 정도가 제시를 쳐야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의과대학 성적 당연히 100이지 않나요? 1등이 몇 점이냐가 중요하잖아요. 1등이 90점 같으면 10점 플러스, 1등이 80점 20점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지 않나요? 맞지 않나요? 그래서 격차가 너무 잘한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설명. 초음파에 간실질하고 물하고 있는데 간실질은 초음파빔이 빨리 통과하는데 물은 반사는 적게 되는 없는 대신에 물에서는 초음파 속도가 느려요. 그럼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느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기 코스 인터페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터를 보면 경계면에 고에코 보여. 여기도 고에코, 여기도 고에코 보여.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음향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경계면에 고에코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스터를 자세히 보시면 경계면에 고에코가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HCC인 경우에는 HCC는 바깥에 하고 안에하고 차이지만 간암은 세포의 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아가지고 세포의 밀도가 높고 이건 낮아요. 세포의 밀도가 높으면 초음파빔이 균질한 세포가 가니까 초음파빔이 빨리 통과해요.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느리고 여기는 빨라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세포이기 때문에 경계면에 고에코가 생겨요. 그래서 감별이 돼요. 자, 야구에서 3할 타자가 되면 강타자죠. 페넌트 레이스에 몇 개 안타 차이 나겠습니까? 3할 9푼하고 2할 9푼하고 3할하고 1년 시절에 4개 정도 차이 나지 않나요? 4개 더 치면 3할 타자고 4개 못 치면 2할 9푼 구리가 되면 평범한 타자. 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몇 승을 해야 그의 야구의 기록이 남겠습니까? 몇 승 선발? 몰라, 야구 때는 안 돼. 10승
실습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스터는 헤파틱 시스터는 트로시스 에피세니오 라인이 있기 때문에 초파를 보면 경계면이 스무스한 거예요. 스무스. 만약에 그 시스터가 슈도 시스터나 다른 시스터는 경계면이 HCC나 이런 경우에는 경계면이 스무스하지 않아요. 일레귤러합니다. 자세히 보면. 왜냐하면 에피세니움으로 둘러싸이면 경계면이 라운드하고 오발하면서 경계면이 스무스한데 파이브러스 티슈라면 경계면이 자세히 보면 오돌도돌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거 중요하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초파빔이 이렇게 경계면이 스무스한데 갈 때는 물을 통과할 때는 여기에는 속도가 느리고 여기는 속도가 빠르지 않네. 그럼 이렇게 하면 속도가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면 안으로 굴절해버려요. 그래서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거든요. 반대로 HCC인 경우에는 여기는 속도가 느리고 여기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굴절이 어디 바깥으로 굴절해요. 그러니까 물에서는 시스터는 안으로 굴절하고 HCC는 바깥으로 굴절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암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 암은 캡슐을 가지고 스무스하고 이쪽은 주위를 침륜하는 암이. 초파빔이 여기에서는 라테랄 섀도우가 생겼는데 여기는 라테랄 섀도우가 안 생기죠. 왜냐하면 경계면이 스무스하고 안 하고 일레귤러하면 라테랄 섀도우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걸 보고 이쪽은 암이 침륜했거나 추정을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이해되건 어려울 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또 다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를 무에코 했죠. 그 다음에 저에코를 설명해요. 우리가 이제 저에코인 것은 대부분 첫째는 저에코는 균질한 세포가 밀집됐을 때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슬이죠. 머슬은 only 머슬로 됐고 이것이 밀집이 됐기 때문에 초파빔이 잘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은 저에코로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암하고 정상세포의 차이점은 암은 무한정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포가 끝없이 증식하는 게 암이잖아요. 비나이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암 조직은 계속 메타도 생기고 이게 무한정식하니까 암세포는 이 보면 밀집대가 암세포가 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가 일반적으로 저에코. 왜냐하면 균질한 세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해가 저에코로 나옵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에코로 나와서 어떤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제일 먼저가 염증세포가 침륜이 되잖아요. 그렇지? 리버 압세스일 때 가령 세균이 들어가 리버에 인펙션이 되면 림포사이트와 뉴트로필 같은 게 침륜이 되면 간세포하고 림포사이트나 뉴트로필로 음양 계면체가 생기가 고에코로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경계가 붉으면 고에코로 나오고 좀 더 있으면 염증세포에서 물질이 나와가 주위에 있는 혈관이 딜라테이션 되가 액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에코가 왜 됩니까? 저에코로 되지 않나요? 그렇죠? 어떤 조직에 물이 타있으면 물은 무에코인데 주위에 간실제라 아이소에코인데 물이 떠타면 왜 됩니까? 저에코로 되지 않나요? 우리가 일본에 가면 이자카야나 가면 소주나 위스키나 이런 거 타면 주문하면 주인이 그 종업원이 물을 드릴까요? 미저와리 하시려니까 그 일본 사람은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술을 마실 때 물을 타가 먹거든. 물을 타고 뭐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술은 비싼 술이나 싼 술의 차이점은 비싼 술은 향이 좋잖네. 맛이 좋잖네. 술 취하는 거는 똑같아요. 먹으면 취하는 건 싼 술이나 비싼 술이나 많이 마시면
독한 술 마시면 취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그래서 미저 아래 물을 타버리면 향이 떨어지면 뭐하려고 비싼 술 먹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가장 경제적인 것은 첫째는 비싼 술 먹고 둘째 잔부터는 싸구려 술 제가 제일 경제적이다. 근데 이제 술도 위스키는 좋은 술 시키면 얼음을 주잖아요. 나는 옛날에 얼음을 주는 거고 얼음을 해가 술이 시원하게 먹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지만 위스키에 숨어있는 향이 쫙 깨가지고 향이 나와 술이 시원하라고 먹는 게 아니고 술의 향기가 더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얼음을 넣는 거예요. 근데 얼음도 아주 단단하고 각이 잘 가 있는 얼음일수록 좋지 싸구려 얼음을 넣으면 더 나빠지네. 그래서 얼음이 퀄리티에 따라서 완전히 틀리거든. 그래서 비싼 술을 마실 때 비싼 얼음이 들어가야 좋은 거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압세스가 점점 심해지면 안에 네크로시스의 오이 되죠. 압세스가 생기면 압세스 캐비티는 무에코고 그 안에 압세스 캐비티 안에 데브리가 있으면 왜 되죠. 그거는 고에코로 나오지 않네. 그 다음에 압세스가 다 나서 보면 정상으로 돌아가면 똑같이 되지만 그게 안 되고 저 칼시피케이션이 생기거나 파이브러시 생기면 고에코로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초음파는 뭐냐면 이것이 첫째는 초음파가 한 병병의 초음파 행사에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변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설명을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에코로 보이는 걸 첫째는 고에코는 어떤 것이 보이느냐? 첫째는 석회화죠. 그렇죠. 두 번째 고에코는 에어죠. 공기죠. 세 번째는 공기가 뭐냐? 이제 폐 자체는 고에코가 아닌데 폐이 다른 물질하고 섞여 있을 때 고에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콜로이드가 고에코로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가 되면 고에코로 보이죠. 그 코아귤레이션은 이제 네크로시스 두 가지 이게 응집에 응축이 돼가 나오는 거를 코아귤레이션이죠. 리케팩션 네크로는 액하거든. 그렇게 우리가 RFE 하면 간암을 RF 찢으면 처음에는 고에코로 보이다 나중에는 그 부분은 시스틱 체인지가 되든지 정상 코아귤레이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에코 뮤시너스 머티리얼이 응집되면 고에코 보이죠. 예를 들면 콜론 캔서의 대부분 콜론 캔서에 뮤신을 많이 분비하는 암이 있잖아요. 이게 리버로 메타를 가면 뮤신이 리버에서 이게 응집이 되면 칼시피케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뮤신 자체가 초음파에 의해서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 고에코로 보이죠. 그렇게 이래 여러 가지 조건에서 고에코로 보이는 거죠. 자, 그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막 넘어가야 돼요. 다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혈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공부하면 초음파를 배우면 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종류는 첫째는 헤파티시스트고 두 번째는 비나인 튜먼 헤망지오마 제일 많이 보죠. 헤망지오마는 두 가지가 있죠. 카버너스 헤망지오마하고 캐피러리 헤망지오마. 카버너스 헤망지오마 사실 번역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해면상 혈관적 하는데 카본 하는 거는 해면이 아니고 원래 뜻은 동굴이라는 뜻이거든요. 동굴이거든요. 이 헤망지오마는 혈관이 안에 내강이 딜라테이션 되는 거거든요. 혈관 내강이 딜라테이션 됐어요. 그리고 이 내강이 딜라테이션 혈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요 안에는 혈관 안에 엔도세리움으로 라인이 되어 있고 주위에는 커넥티브 티슈가 있는 거죠. 그러면 초음파빔이 이렇게 헤망지오마의 내강에 가면 엔도세리움하고 혈관 내강하고는 그 코스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거기에 산란하고 반사를 해가 해망적으로 보면 점상 고에코로 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해망지오마의 엔도세리움하고 내강하고 그 코스의 인터페이스 때문에 반사를 해가지고 고에코고요. 그래서 해망지오마가 작은 스몰 해망지오마는 고에코로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해망지오마 커지거나 안 커지더라도 변성을 일으키는 거 있죠. 변성을 일으키는 건 두 가지죠. 해망지오마의 혈관 내강이 커지는 수 있고 또는 혈관 내강이 콜랩스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혈관 내강이 커지면 그 에코가 올라갑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그대로 있겠습니까? 혈관이 요만한 이만치 커집니다. 올라가는 게 내려.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왜냐하면 혈관 내강이 커지면 시스트나 똑같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또 잘 맞췄으니까 또 혈관 내강이 콜랩스 되면 에코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적절한 크기가 내각이 있어야지. 혈관이 커져도 시스트 되고 작아져 콜랩스 되면 주위에 커넥티브 티슈와 똑같아지지 않나요? 그러면 에코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해망지오마 안에 변성을 일으키면 혈관 바스큘라 스페이스 커져도 에코가 떨어지고 콜랩스 돼도 에코가 떨어져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해망지오마 변성을 일으키면 보통은 내부가 저에코 되든지 헤테로지너스 해주고 변형은 고에코로 됩니다. 이걸 마지널 스트롱 에코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부는 변성이 되고 변형 부분은 그래도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바스큘라 스페이스 남아있어가 스트롱 에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망지오마 일정한 크기 이상 되면 필연적으로 변성을 일으키는데 그래도 마지는 고에코로 남아있기 때문에 요놈이 해망지오마 하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해망지오마 어떤 해망지오마가 고에코인데 주위가 고에코 되거나 우회되냐면 상대적으로 저에코 되을 수 있고 해망지오마 고에코하고 주위하고 에코가 비슷하면 아이소에코대가 해망지오마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요. 혈관종 환자가 왔는데 내가 또 보니까 혈관종에 자체 간엽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우측에도 해망지오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찾아봐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해망지오마 에코하고 주위하고 에코 차이가 없으면 결절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해망지오마 환자가 오면 반드시 CT를 찍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오해를 안 받거든. 왜냐하면 내가 해망지오마인데 좌측 간에 해망지오마 있었다는데 이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고 팔로우를 갔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좌측 간염에 해망지오마 있었는데 앞만 봐도 좌측이 없고 우측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환자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CT를 찍어가 지금 좌측에 보이는데요 우측도 있습니다. 네, 우측도 있습니다. 지금 초음파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제 이해가 조금 됐죠? 그 다음에 캐피러리 해망지오마는 주로 피부에 많고 간에는 드문데 요거는 그양 해망지오마하고는 좀 패턴이 틀려요. 이걸 캐피러리 해망지오마, 보통 해망지오마는 피가 변형해서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는데 캐피러리 해망지오마 바로 피가 확 들어가가 바로 빨리 이내서부터 빠져나가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제 다 돼갑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지금 우리 의사하고 정부하고 지금 계속 드랍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보면 생각해 이거는 문과의 이과의 대결이에요. 이제 지금 보건복지부나 전부 다 경제학과 출신들, 법학과 출신이지 않나요? 인문계잖아요. 우리는 이과잖아요. 문과하고 이과의 차이점 뭐냐? 문과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나요? 우리는 그걸
모든 현상을 볼 때 에비던스를 하죠. 무슨 환자를 치료할 때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신에 자기 멋대로 치료를 하는 약을 쓰는 게 아니지 않나요? 이 약이 검증이 됐고 이런 논문에서 이중 면건 검사에서 이 약에 효과가 있다 쓰는 거지 않나요? 인문계는 안 그렇지 않나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나 뭐 경제학의 원칙은 그때 틀리지 않나요? 이번에 뭐 재판도 보세요.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또 무유죄. 그거는 집어떼는 거야. 그거는 사람이란 정의라 하는 것은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2차 세계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싸웠을 때 독일은 자기가 이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 생각하고 프랑스나 미국은 이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 생각했단 말이야. 그렇게 우스갯소리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미국의 옛날에 다이제스트 잡지를 보고 이제 이 사람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자기 친구가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래. 근데 자기 아들이 또 하버드 경제학과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인데 시험 문제가 보니까 옛날에 자기 시험 문제하고 비슷한 거라. 그래 친구 야 옛날에 우리 배울 때 시험 문제하고 지금 시험 문제하고 똑같네. 도대체 왜 이래? 야 시험 문제는 같지만 답은 그때 네가 쓴 답하고 니는 X 나 Z다. 당연하죠. 자 우리 그렇지 않나요?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 개발 시대잖아요. 그때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고 뭐 하루에 노동 시간 그런 거 없다. 야간 철야 작업 해야 된다. 이런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그게 정의가 아니잖아요. 노동자의 권익이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게 같은 것도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 정답이 지금이 정답이 아니고 옛날에 틀린 게 지금은 정답인 거예요. 그 틀리잖아요. 인문계는 정의하고 답이 틀린. 그래서 우리는 어까대가 저번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이나 이조 장관님 그래도 좀 머리가 좋으신 분이잖아. 우리 대구의 청구고등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코넬대학 경제학과 나오니까 이분은 머리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는데 인문계 사람들은 고시에 있는 사람들은 고시 학교 공부해가 고시 되는 거 아니잖아. 다 신림동이나 그래서 공부해가 아니 여가대학이 저거 누르면 공부 누르면 되지 뭐 200명에서 1000명 만들고 그 온라인으로 하고 하면 되지. 꼭 실습을 해야 돼. 그분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은 다 학교 교사한테 배우는 거 아니잖아. 책 보고 독학 저끼리 모이가 공부했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지. 100명에서 1000명 넣어도 그냥 해가지고 시험 적당히 해가 전부 다 면허증 주면 된다. 그래 받으면 곤란하죠. 우리나라 의사가 한국에는 의사 면허증, 외국에는 의사 면허증 인정이 안 되잖아. 미국에 가도 의사가 아니잖아. 곤란하잖아요. 한국에는 변호사고 한국 변호사 미국 가면 미국의 변호사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야 변호사 되잖아.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증 외국도 다 인정이 되잖아. 앞으로 다 되고 있잖아. 그렇지. 왜냐하면 교과서가 의사 교과서는 전 세계 똑같지 않나요? 산부인과 노박 보고 우리 시서 해리서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법학은 우리나라 법학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는 절대적인데 저쪽 진리는 그때 달라요. 그게 두 사람이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돼가는 거예요. 모든 거는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새 판을 만들면 원래 창조는 파괴가 먼저 되고 창조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파괴돼가 싹 새로운 바탕 위에 세워지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요새 가만 생각해 우리 박민수 차관님 요거는 많은데 나중에 박민수 차관님 말로 우리 의사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나중에 의사의 그 보고 소득을 무척 올려주신 고마우신 분이다. 창조적 파괴를 하신 분이다. 정말이에요. 창조적 파괴하신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라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단 그게 혜택을 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 그게 제일 안 된 사람은 우리 여기 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 아카데아 학생이에요. 아카데아 학생이 제일 좀 불쌍해요. 왜냐하면 정부는 지금 봐서 영국식 의료로 가려고 하잖아요. 전문의가 필요 없다. 그냥 일반인을 만들고 특수한 사람만 전문의를 만들어가지고 대부분의 국민은 보건소에서나 시립병원에 치료하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빅파이브 대결에서 진료받고 좋아지. 그게 영국식이지 않나요? 선진국 그러지 않나요? 지금 NHS 그거 그대로 유지할 건가 이번에 투표 엄청나게 하는데. 그런데 영국 사람 말을 잘 듣고 또 NH에서 돈 많은 사람은 영리병원에서 다 진료받고 계시지 않나요? 돈 없는 사람은 시립병원에서 받고. 그게 바로 선진국. 맞지 않나요? 돈 많은 사람은 신라 호텔에 주무시고 돈 없는 사람 저 서울역 앞에 예수에 주무시는 게 맞지 않나요? 돈 없는 사람이 삼성병원 가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게 불공정하지 않나요? 맞지 않나요? 돈 없는 사람 왜 CMC에 가요? 안 되죠. 그거는 돈 많은 사람이 가야죠.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내가 초음파를 처음 배웠을 때 공부했는 거고 지금하고 원리는 같은데 자꾸 이제 해석이 틀리죠. 내가 옛날에 이제 그걸 콜레스테롤 폴립을 배울 때, 자, 콜레스테롤 폴립이 왜 고에코로 나오느냐? 책에는 뭐라고 써냐면 콜레스테롤 폴립은 이 이제 그 지위 안에 콜레스테롤이 앱세리로 들어가면 혈관에서 앱세리에서 지비월에서 히스테오사이트가 나가 히스테오사이트가 콜레스테롤을 엔갈핑이니까 여기 프로트루딩 했는 게 콜레스테롤 폴립이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러면 초음파빔이 이 히스테오사이트 안에 있는 마크로파지죠. 콜레스테롤 폴립 안에 있는 히스테오사이트에는 콜레스테롤하고 음양계면체가 생기가 거기에서 반사해가지고 돌아와가 고에코로 된다. 이렇게 열심히 해왔거든요. 근데 그거 틀렸다. 이랬대. 콜레스테롤 폴립은 왜 고에코로 하냐?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콜레스테롤이 음양계면체가 별로 없다. 콜로이드는 있지만. 왜 그러냐? 콜레스테롤 보면 여기 스무스한 게 아니고 이건 틀렸다. 요렇게 뾰족뾰족 로뷰레이트 됐거든. 그러면 요 콜레스테롤이 요거하고 요 사이는 음양계면체가 큰 거래. 그러니까 그럼 스무스하지 않고 여러 계미계를 보면 오돌오돌한 거래. 틈새가 많은 거래. 그러면 요 틈새하고 요 사이에 그 코스 인터페이스가 생기가 거기에 의한 점상 고에코가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 옛날에 우리가 콜로이드 때문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게 아니고 콜레스테롤이 스무스하지 않고 일레기럴하기 때문에 그 일레기럴 틈새에 의한 코스 인터페이스 때문에 고에코가 보인다. 이렇게 변해. 그게 진리가 자꾸 바뀌어요. 바뀌어요. 우리가 같은 진리인데 해석이 새로운 지식이 자꾸 하면 내가 처음 초음파 배울 때하고 지금하고 뭐 이론이 바뀌는 게 제법 많아요. 그렇게 자꾸 학문의 의학은 자꾸 학문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새롭게 우리 의과대학 책만큼 참 허무한 게 없어요. 해리슨 시설이 심판에 나오면 의대죠. 구판이 필요합니까?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누워서 베개 베는데도 따하지 않아요. 그 내밀어야 돼요. 거짓말이거든. 근데 요새는 헬레시설 안 사잖네. 전부 다 애들이 스캔하고 전자책에가 아이패드 딱 메고 요새 한 5년 전부터 우리 병원에 이제
대구에 카톨릭 학생들이 실습오는 대구가 들었는데 옛날에 무거운 가방 들었는데 요새는 전부 다 요거 딱 백팩 딱 그 아이패드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하거든. 시험도 요새는 PPT 다 교수님 다 보내주면 PPT 가지고 아이패드 공부 다 하고 그러거든. 시대가 바뀌었어. 옛날 우리 시대가 아니고 요새는 전부 다 지금 신시대고 여기 계시는 분은 구시대가 딱 눈에 보이지 않나. 그렇죠. 아이패드하고 노트북도 필요 없어요. 전부 아이패드 다 하잖아요. 자, 그렇게 이론이 바뀌어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델이 아주 조금 돼야 오는데 시간이 좀 늦네요. 6시 오는데 시간이 오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모델을 아마 곧 올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남았으니까 올 때까지 질문을 좀 해주세요. 뭐든지 질문해요. 처음 만남이니까 뭐 개인적인 질문도 좋고 총파에 관한 질문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 많이 할 것 같다. 질문 뭐든지 하세요. 그냥 초음파에 관련된 그건 저도 좋지. 잠깐 헤파티시스트가 그 바일덕트가 바일닥트가 딜라테이션. 그 딜라테이션 되면서 일종의 아이솔레이션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빌리어리 하마토마 빌리어리 하마토마도 마찬가지래. 빌리어리 하마토마하고 헤파티시스트하고 조금 마찬가지인데 빌리어리 하마토마가 가슴이 많이 아신 난간 가우성인데 이거는 컨제니탈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바일닥트를 만들 때 바일닥트 주로 이제 포탈베인 주위에 바일닥트가 컨제니 만들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재생 과정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헤파티시스트는 대부분 재생 과정에서 많이 생기는데 후천적으로 많이 생기지 않나요? 근데 선천적으로 바일닥트가 딜라테이션이 이렇게 남아가 메인 바일닥트 연결이 안 되고 남아는 거죠. 우리 콩고물 가는 말, 떡고물 가는 말 알죠? 떡고물이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보통 그렇죠. 공무원들이 이런들이 이제 인허가 하고 이럴 때는 다 이거 받잖아요. 받아가 그게 떡고물 가잖아요. 빈혈이 그게 나쁜 뜻인데 사실은 가보면 이 세상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떡고물을 많이 시키고 능력 없는 사람은 굉장히 좀 그거 하거든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이 욕심이 많고 많이 뇌물도 많이 생기고 능력 없는 공무원은 청빈하게 살고 능력 없는 거라. 그래서 떡고물을 좀 챙기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맞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실력 있는 의사일수록 성질 더러운 거예요. 실력 없는 의사일수록 어떠냐? 아주 환자한테 친절하고 자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보니까 우리 교수님도 보니까 실력 있는 사람 성질 더러워가 하나 더럽고 실력 없는 사람이 온화하고 품성이 물론 실력도 있고 인격도 좋으면 그래야 그런 사람 별로 없고 실력도 없고 품성이 나쁜 사람 그 사람은 조직이 쫓겨나. 자 그러면 빌리어리 하마토마 설명해 줄게. 빌리어리 하마토마가 이렇게 바일닥트 디벨로퍼먼트에 생기는 아노말이거든요. 그럼 빌리어리 하마토마가 다양한 크기가 작은 놈부터 큰 놈까지 있거든요. 어느 정도 크기가 크면 시스터로 보이고 그렇죠? 크기가 조금 작은 시스터는 어디에 되느냐면 촌파빔이 요 시스터 안에 리버브레이션을 해요. 촌파빔이 요 와서 왔다 갔다 왔다 해가 코멘텔 에코를 만들죠. 그게 아주 크면 시스터, 그보다 작으면 뭐 아티팩트를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코멘텔 에코. 그 다음 그보다 더 작은 왜 되냐? 점상고에코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시스터하고 주위 실질하고 코스트 인터페이스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실질이 어떻게 보면 점상고에코로 보이기도 하고 그 코멘텔 에코로 보이기도 하고 시스터로 보이다. 그러니까 간실질의 거치를 시게 되죠. 그럼 처음에 뭐로 오인하느냐면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또는 리버시로시스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면 간의 포면은 스무스하겠죠. 그리고 간 포면도 스무스하고 간이 이렇게 형태도 괜찮고 간 기능도 어떻죠? 정상이잖아요. 정상이고. 그것도 이상하게 간실질이 좀 마치 패티리버나 크로니 헤파타이티스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호메텔에코가 있거나 그것도 이 정상 고에코라든지 이게 디퓨저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빌리얼 하마토마는 메인 포탈빈을 따라가지고 메인 바일 닥터를 따라가지고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심부에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빌리얼 하마토마 퀴즈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초음파 퀴즈나 초음파 시험에 빌리얼 하마토마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리얼 하마토마에 대해서 또 묻으시고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빌리얼 하마토마는 덕트 메인 덕트랑 빌리얼 하마토마의 연결성은 없죠. 연결성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다가 메인 닥터하고 연결이 안 된 닥터가 딜라테이션 돼가 시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진짜 좋은 선생님 초음파 공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죠? 틈틈이 하고 역시 질문을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압니다. 우리가 질문을 좋은 질문하고 수준 높은 질문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화장실 가 보시고 곧 5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